대장동 항소 포기의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이젠 저도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의 땅을 500억에 내놨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들의 재산 되찾기 움직임이 본격화한 모습인데요. 같이 보시죠. 자, 남욱 변호사가 2021년에 300억대에 산 땅입니다. 여기가 역삼역 인근에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이래요. 그럼 지금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처분이 해제됐고 500억에 내놨는데 본인이 300억에 샀으니까 200억의 차익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최 의원님,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현금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남욱 변호사로서는 좀 뭐 당연한 그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이제 항소 포기를 했고 1심 선고에서 본인은 추징금을 하나도 내지 않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징 보전을 한 저 부동산은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풀릴 거에 대비해서 이제 그 부동산에다 내놓은 거죠. 그리고 저 고로세무서에서 압류 중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다 공개하고서 저걸 팔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남욱 변호사로서는 뭐 본인의 이익을 그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건 결국 그 항소 포기를 하게 돼서 사실은 이 부동산을 추징 보존할 수 없도록 한 그 조치의 당사자들, 그게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될지 아니면 노만석 검찰총장 전 직무대행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항소 포기하자마자 곧바로 지금 자산들, 묶여있는 자산들을 현금화하는 걸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성남시가 가처분 신청을 내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거 계속 묶어주십시오라고 가처분을 내도 계속 기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 소유의 경기도 타운하우스 62억대 매입한 거 요것만 지금 성남시가 묶어둔 거고, 앞서 보신 강남 땅, 남욱의 강남 땅 이거 가처분 해제됐고요. 강원 물류센터 부지 요것도 지금 가처분 해제가 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님 나오셨는데, 의원님 민사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뚜렷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현금 자산화를 시작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민사소송에 있어가지고 어떤 가처분, 가압류 굉장히 힘든 겁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강제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사자들이 재산을 찾아내야 압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형사재판에서 추징 보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조금 전 보셨듯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본인 재산에 묶여 있던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도 물론 성남도공에서 가압류를 해둔 토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 남욱 변호사가 본인의 이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불분명해지니까 법원에서 이 가압류 해놓은 것을 해제를 해줬거든요. 다시 해제한 이상은 다시 압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결국 민사소송에서 남은 것은 김만배 소유의 62억 정도 하는 부동산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떤 이런 불법적인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진 것이고, 원래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민사에서 이런 재산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추징 보전을 해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번에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원래 남욱 변호사에게 1,010억 원 정도의 추징을 구형을 했는데 네. 지금 그 부분이 전혀 추징은 영원인 상태로 1심이 선고된 상태고 그 부분은 확정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욱 변호사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어떤 추징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나비 효과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은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고 그 돈으로 서울 강남의 부동산 쇼핑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보시죠. 아까 보셨던 그 강남의 노른자 땅,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땅,
말고도 강남구 청담동에 100억대 건물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남욱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추징금 빵원인 정영학 회계사도 가족 명의로 강남의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에 달하는 빌딩을 매입해서 갖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많습니다. 건물과 부동산이. 지금 이것들 다 부당이익으로 사들인 거겠죠. 박원석 의원님. 네. 특히 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본인 명의가 이 정도고요. 자기 가족 명의 그리고 차명이 엄청납니다. 그게 아마 1,300억 정도라고 지금 봤는데 이거 앞으로 다 풀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항소 포기하자마자 어쨌든 대장동 일당들이 묶여있던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은닉했던 재산이나 이런 거 어렵게 찾아가지고 그걸 묶어놨는데 428억 원만 지금 어쨌든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져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이게 이제 풀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저 항소 포기를 검찰 스스로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항소 포기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저렇게 대장동 일당들이 벌어들인 수익 전체가 범죄 수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심 판결문에 따르더라도 그중에 1,100억 원 이상이 범죄 수익을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만 이제 보전을 하게 되고 나머지 뭐 성남시에서 민사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앞서 뭐 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렵거든요. 그 소송을 청구하는 쪽이 다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설사 입증이 돼서 그게 범죄 수익으로 인정이 돼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될까? 지금처럼 이렇게 재산을 여기저기다가 쪼개가지고 은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점도 어렵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공권력이 동원이 돼서 추징 보전을 하고 또 집행까지 보장하면 추후에 그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길도 법적 근거도 있는데 그 일체가 지금 다 무위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대단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서 이런 이제 항소 포기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책임져라. 근데 그 사람들을 책임지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책임지게 합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 분통만 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